네. 먼저 저희가 설명회를 좀 시작하기 전에 전면의 화면을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 동안에는 유튜브로 이제 생중계가 송출이 됩니다. 이 자리에 오고 싶으신데 좀 시간 여건상 안 되시는 분들께서는 유튜브로 이제 생중계를 보시면서 저희가 드리는 설명을 잘 들으시고 차후에 또 투표에 함께 참여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시간 동안에는 유튜브로 생중계로 저희가 송출을 해 드릴 거고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저희가 생중계 송출은 안 하지만 녹화는 한다는 거를 좀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자리 정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좀 설명회가 좀 진행이 되는 동안만이라도 여러분들께서 소지하고 계신 휴대전화를 진동이나 무음 모드로 좀 전환을 해 주시고요. 저희 설명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께서 잘 들어 주신 다음에 차후에 여러분들께서 좀 마음의 결정을 신중하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천안 불무중 그리고 모듈러 설치 및 아름드리 공원 공동 사용 계획을 위한 학부모 그리고 지역 주민 사전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국민들에게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서 바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혹여 몸이 불편하신 분들께서는 그 자리에 앉은 채로 예를 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네, 이하 의식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우리 학부모님들과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 좀 사전 설명회를 진행을 하는데요. 또 이 자리에 또 함께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또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잠시만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 올리고 다음 순서로 이어서 설명회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좀 소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천안시 의회에서 또 참석을 해 주셨는데요. 이교희 시의원님께서 또 이 자리에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천안시 의회 장혁 시의원님도 함께 하십니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천안시 의회 김세현 시의원님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께 소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또 천안시에서 또 함께 해 주십니다. 여러분들께 좀 소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안시 우리 최훈규 공원녹지관리본부장님께서 또 함께 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좀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윤혜 공원관리 2 팀장님께서 또 함께 해 주십니다. 좀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유재영 교육청소년 과장님 또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십니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박홍용 교육협력팀장님께서 또 함께 해 주십니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천안교육지원청에서 또 함께 해 주십니다. 자, 먼저 차덕한 교육장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선태 교육국장님께서 또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십니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기현 행정국장님께서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윤여찬 행정과장님께서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김태영 시설과장님께서도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임성빈 총무팀장님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정진희 학생배치팀장님께서 또 함께 해 주십니다.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상모 시설기획팀장님께서 또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십니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윤수 학사팀장님께서 또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십니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외에도 또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제가 또 일일이 소개해 드리지 못하는 점은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또 많은 지역 주민 여러분들과 또 학부모 여러분들께서 또 이 자리에 어렵게 또 와주신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좀 차근히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설명을 좀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차후에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이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에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정성껏 여러분들께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 또 의견이 있다 하시면 저에게 의견을 또 주시면 저희가 또 고민을 해서 다음 공청회 때 또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의견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좀 지금부터 우리 아름드리 공원 공동 사용과 우리 천안 불무중학교 모듈러 교실 설치에 대해서 우리 불당이동 학부모님들 그리고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 사전 설명을 좀 제가 찬찬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전 설명의 목차인데요.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요구해 주셨던 요구 사항들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우리 모듈러 교실의 설치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서로는 이제 아름드리 공원을 어떻게 공동 사용을 저희가 고민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공청회 및 설문조사와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지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부모님들께서 좀 말씀을 해주신 요구사항부터 좀 먼저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그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신 요구사항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너무 먼 학교로 배정되지 않고 가까운 학교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당연한 부분입니다. 자, 그 방법으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좀 크게 세 가지를 좀 요구사항을 좀 주셨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우리 지역의 중학교를 새로 설립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중학교 학군을 조정해 달라. 세 번째는 가능하면 우리 집에서 가까운 학교로 배정을 해달라.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요구를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저희 교육청에서도 이런 요구를 단순히 하나의 민원으로는 저희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각각의 방법으로 우리 실제 해결 방안이 좀 있을지 가능할지 검토를 좀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요. 자, 오늘 먼저 그동안 학부모님들께서 좀 요구를 해주셨던 세 가지 사항이 어떤 상황인지를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좀 현재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또 검토하고 있는 모듈러 교실 설치 방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구사항입니다. 우리 지역의 중학교를 새로 설립해 달라 부분입니다. 자, 먼저 가장 많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 학교 신설 부분입니다. 저도 학부모지만 당연하게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현재 학생들이 너무 많고 집 가까이에 학교가 부족하면 학교를 새로 지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아마 드셨을 겁니다. 자, 근데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는데요. 학교가 이제 일반적인 시설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현재 있는 학생 수만을 보고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라는 거를 좀 먼저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현재 학생 수뿐만이 아니라서 학교가 실제로 문을 여는 시점입니다. 지금부터 학교를 짓기 시작을 해서 여는 시점에 현재 학생 수뿐만이 아니라 그 시점에 학생 수 그리고 그 이후에 학생 수, 수요 수를 또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기존 학교에서 학생들을 배치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학교 부지, 이 용지를 또 확보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사업에 필요한 재정 여건은 있는지 어떤지에 대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학생이 많은가뿐만이 아니라 우리 학교가 실제로 개교할 때에도 충분하게 학생이 있는지도 생각을 꼭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현재 학교로는 학생들을 배치하기 어려운가도 함께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학교를 한번 설립하면 좀 수십 년 동안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잠시만 화면을 좀 넘기면 자, 그렇다면 학교를 설립을 하나 하는데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한 설명 부분입니다. 자,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해하기 돕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저희가 그림으로 보여드리는데요. 자, 먼저 학교 설립이 정말 필요한지를 검토를 해야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학생 수, 자 그리고 앞으로의 학생 수, 기존 학교의 학생 배치 가능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실제로 학교를 좀 지을 수 있는 부지, 여건이 되는지를 또 살펴봐야겠죠. 자 학교 용지를 또 확보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 다음에 도시계획과 그리고 토지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자 그리고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 환경에는 문제가 없는지들을 꼭 같이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러한 검토 결과 학교 설립의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 그러면 학교 용지 확보 등 그리고 사업 추진 가능성이 확인이 되면 교육청에서는 구체적으로 학교 설립 계획을 좀 수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교육부의 중앙투자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요. 교육부 투자 심사 과정에서 우리 학교를 새로 만드는 것이 정말 필요한지, 그리고 앞으로 학생 수요가 지금처럼 유지될 수 있는지, 그다음에 기존 학교를 활용하는 것보다 학교를 정말 새로 짓는 게 타당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시게 됩니다. 자, 이러한 여러 절차를 걸친 후에 이제 예산과 학교 용지를 확보하고 설계 공사를 좀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 학교는 필요하다. 학교를 정말 지을 수 있는가? 그다음에 학교 설립 계획이 진짜 타당을 한지, 그리고 필요한 재정과 행정 절차를 진행을 하고 실제 학교를 건립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지만 학교가 지어질 수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요구 사항을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면서요. 좀 함께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불당 이동에 중학교를 신설하는 게 어떨까? 저희도 고민을 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해주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을 생각을 안 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자, 신설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기준을 우리 실제 우리 지역에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천안 서중부 학군 중학생 수가 5,656명입니다. 자, 근데 보면은 2031년에 예상 중학생 수가 4,317명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이 학군 내에 총 7개 중학교가 있는데요. 올해 3월 5일 기준으로 천안 서중부 학생 중학생 수가 5,656명이지만 현재 학생 수와 학생들의 거주 분포, 그다음에 학부모님들께서 학교 설립을 요구하는 것이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학교가 실제로 개교하는 시점에 우리 지역의 학생 수는 어느 정도일 것인가를 꼭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학교를 열심히 지어서 신설을 했고 실제 개교를 했는데 그 시기가 다가오면 학생 수는 4,317명이 된다는 것을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031년에 천안 서중부 학군의 중학생 수가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약 한 36%가 감소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학생 수가 충분히 많지만 장기적으로 보자면 우리 학생 수가 증가하는 지역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는 상당한 규모의 학생 수가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는 지역이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학생 수가 감소하게 되면 현재 교육 시설만으로는 학생들을 배치하기가 여력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따라서 현재 미래 학생 수 그리고 기존 학교의 학생 배치 가능성 등을 좀 종합을 해보면 현 시점에서 불닭 이동의 새로운 중학교를 신설해야 한다는 장기적인 필요성 그리고 타당성을 확보하기가 정말 쉽지는 않다는 거를 좀 여러분들께 상황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물론 학교 설립이 어렵다는 것이 현재 학생들이 우리 학생들이 통학에 대해서 불편을 겪는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 가지를 여건을 좀 고민을 해 보았을 때 이러한 상황들이 있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좀 드리는 바입니다. 자,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아이가 왜 내 집에서 더 먼 학교를 가야 하는가라는 문제는 우리 지역별 인구 편차 그리고 학생 쏠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우리 지역의 중요한 교육 환경의 문제 중에 하나라는 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만 학교를 새로 설립하는 건 우리 장기적인 학생 수요 그리고 기존 학교의 배치 여건들을 함께 고려를 해야 때문에 현재로서는 학교 신설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정말 현실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학교를 새로 만들지 않고
우리 현재 학생들의 통학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일까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좀 두 번째로 요구를 해주신 부분이 있죠. 자, 중학교 학군 조정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학부모님께서 요구해 주신 부분입니다. 자, 이 역시 학부모님들의 취지는 충분히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자, 학군 조정을 해서 우리 지역 학생들이 집에서 가까운 학교로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말씀은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자, 특히 불당동에 거주하시는 학생이 우리 불당동에 있는 중학교를 두고 왜 쌍용동, 공명동에 있는 학교로 배정을 받아서 통학을 해야 하냐? 왜 우리 아이가 집에서 가까운 불당동 학교를 두고 왜 더 먼 쌍용동, 복명동을 학교를 가야 되냐라는 생각은 당연히 드실 수 있고 그런 의견을 저희에게 주실 수는 있습니다. 자, 또한 불당동에 있는 월봉중은요. 현재 불당동 지역 학생들은 물론 쌍용동의 월봉초 그리고 쌍정초 학생들이 현재 진학을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불당동 학부모님들께서는 쌍용동에도 중학교가 있는데 왜 굳이 쌍용동 학생들은 불당동 학교로 오고 정작 불당동에 있는 우리 애들은 왜 쌍용동 학교를 가야 되느냐? 당연히 이런 의견을 좀 주실 수 있죠. 이런 문제는 당연히 제기를 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이유가 우리 학부모님들의 답답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우리 학군은 단순하게 이제 행정구역으로 이렇게 나눠서 학교를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학군을 정할 때요. 각 학교의 위치뿐만이 아니라 우리 학교별의 학생 수, 학급 수, 그다음에 학교의 배치 여건, 그리고 각 지역에서 학생 발생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규모와 향후 학생 수 변화 등을 함께 고려해서 전체 학생들을 보고 어디로 어떻게 배치해야 될지를 검토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월봉중은 불당동 거주 학생이 45%, 그다음에 쌍용동 거주 학생이 55%로 이렇게 해서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월봉중은 당초 불당동과 우리 쌍용동 지역의 학생들을 배치하기 위해서 설립이 된 학교이고요. 자, 개교 이후에 현재까지 두 지역 학생들이 함께 이용하는 학교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따라서 월봉중을 불당동 학생 중심으로 배정하도록 학군을 변경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 불당동 학생들의 통학 거리를 줄이는 문제가 아니고 현재 우리 월봉중에서 진학하고 있는 우리 쌍용동 학생들의 진학 학교까지 함께 달라질 수도 있다는 문제가 함께 동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 불당동 학생들에게는 좀 가장 가까운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는 반면, 자, 우리 쌍용동 학생들에게는요, 지금까지 이용해 온 학교에 더 이상은 배정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어려움의 결과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처럼 학군 조정은 어느 한 지역의 통학 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결정하기보다 우리 학군 전체, 우리 학생들의 안정적인 배치, 그리고 학교별 배치 여건을 함께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동을 기준으로 해서 무슨 동 학교를 일괄적으로 나누어서 배정하는 방식으로 학군을 조정하는 건 역시 결정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요구 사항이죠. 근거리 배정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 학부모님께서 요구하신 부분.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에 배정을 해줘라. 라고 생각은 당연히 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도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가 또 발생을 합니다. 자, 가장 가까운 학교라고 해서 모든 학생이 그 학교에 배정을 받을 수는 없는 게 현실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A 중학교에 배치 가능 인원은 100명입니다. 자, 근데 근거리 기준으로 대상의 학생들을 보면 150명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150명 중에서 정원이 초과된 50명은 무조건 다른 학교로 배정이 돼야 된다는 문제입니다. 자, 결국 정원을 초과한 학생은 다른 학교로 가야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이 문제가 더욱더 복잡하게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불당중은 주로 불당중 인근 학생들이 일지망으로 선택을 해서 다니고 있는 학교입니다.
자, 그런데 근거리 배정 방식을 만약에 적용을 한다 하면 불당 이동의 일부 지역에서도 불당중이 가장 가까운 학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껏 우리 불당중을 일지망으로 선택하지 않았던 우리 불당 이동 학생들도 근거리 기준에 따라서 불당중 배정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걸가 또 불당중에 배치 가능 인원을 또 초과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불당중을 일지망으로 선택해오던 학생들 중에서도 일부가 불당정에 배정을 받지 못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결국 말씀을 좀 드리면 근거리 배정 역시 어느 한 지역의 학생들에게 가까운 학교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좀 넓혀 줄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한정된 학교 정원이라는 좀 현실적인 문제까지 또 함께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단순히 좀 배정 방식을 근거리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해서 모든 학생이 내 집에서 가까운 학교로 다닐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가까운 학교에 실제로 학생을 더 배정할 수 있는 배치 여건을 좀 확보하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기존 학교의 배치 여건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안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 그 방안 중에 하나가 바로 모듈러 교실 설치입니다. 자, 모듈러 교실 설치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이 부분은 이미 확정을 했다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현재까지 검토된 사업 내용과 추진 방향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고 의견을 듣고 저희가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모듈러 교실 설치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불무중 인접 공원 공동 사용 이 두 가지를 좀 설명을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듈러 설치. 이 교실을 설치하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이 모아지고 자, 앞으로 각종 행정 절차 그리고 승인 절차를 거쳐서 사업이 만약에 확정이 됐다 하면 2027년에 모듈러 교실을 설치를 합니다. 자, 그럼 2028년부터 30년까지 총 3년간 운영을 하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설치 규모는 교통교실이 12실이 있죠. 12실 그리고 관리실 및 부대 시설 그리고 현재까지 예상되는 사업비가 이렇게 설치를 할 경우에는 66억 원 정도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급식실 증축 관련 예산도 여러분들께서 또 고민이 하실 거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추후 좀 설계를 통해서 별도 산정이 될 예정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고민한 부분에 만약에 확정이 된다고 하면 이렇게 저희가 스케줄화 된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현재 불무중학교에서는 올해 증축한 보통 교실이 6실이 현재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모듈러 교실 12개의 실을 추가를 하게 되면 총 18실 보통 교실이 있게 되죠. 그럼 우리 학생들이 보통 교실을 18실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2027년부터 2029년까지 1학년 학급을 현재보다 최대 6학급까지 추가로 편성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와 동일하게 학급당 학생 수를 32명으로 배치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최대 192명이 되겠죠. 이렇게 추가로 학생을 배정할 수 있다는 거를 규모를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뒤에서 더 설명을 드립니다. 자, 학급당 학생 수는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다음은 모듈러 교실을 설치했을 경우 앞으로 우리 불무중학교의 학급이 연도별로 어떻게 편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를 보시면 될 텐데요. 좀 복잡해 보이실 수도 있지만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2027년부터 30년까지의 표를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학급 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숫자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2026년 불무중학교는 1학년이 10학급이고 2학년이 11학급, 3학년이 10학급. 그래서 전체가 31개의 학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2027년에 올해 증축한 보통교실 6실을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에 따라서 2027년에는 1학년을 현재보다 6학급이 늘어난 16학급으로 편성이 됩니다.
자, 2학년은 10학급, 3학년은 11학급. 그러니까 전체 37개의 학급이 편성이 되겠죠. 자, 그럼 모듈러 교실을 설치를 했다. 그러면은 2028년부터 활용을 하게 됩니다. 2028년에는 1학년에 16개의 학급과 2학년이 16개 학급으로 동일하게 이용하고 3학년이 11개의 학급으로 해서 전체 43개의 학급을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2029년에도 가장 많이 활용을 하는 시기겠죠. 1학년이 16개 학급, 2학년이 16개 학급, 그 다음에 3학년이 16개 학급으로 총 48개의 학급이 운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 동안 1학년을 매년 16개의 학급으로 편성을 할 수 있고, 이는 현재보다 6개 학급이 늘어나는 규모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2030년이 됐습니다. 자, 1학년을 단초 10개 학급과 증축교실 2개를 활용해서 이제 12개 학교가 편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모듈러 교실은 기존 늘어난 재학생 학급 수로 인해서 2030년까지만 운영을 하고 요거는 철수가 되게 된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좀 어떻게 학급이 이용이 되는지에 대한 숫자로 좀 보여드리는 거니까 좀 참고 좀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 궁금증. 그럼 왜 이렇게까지 증축까지 했는데 왜 모듈러 교실은 왜 3년만 운영을 해요? 라고 당연히 문의하시겠죠. 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듈러 교실은 계속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건축물에 대한 기간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시적으로 사용을 인해서 일반 건축물이 아니라 가건축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가건축물 경우에는 최초 건축 시 3년 이내로 기간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자, 또한 현재 불당동 소재 초등학교 학생 수로 판단을 했을 경우에도 2030년 우리 불당동 소재 우리 중립 대학생 학생 수는 1000명 이하로 감소가 되고 있고요. 2030년 이후부터는 원거리 통학이 해소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만 이는 현재 학생 수 기준이기 때문에 향후에 좀 학생 수 변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모듈러 교실 만약에 그때 변화가 있다고 하면 우리 임차 연장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다는 점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모듈러 교실 설치는 학교에서 좀 영구적으로 시설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필요한 교실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한시적으로 확보해서 잘 사용을 하고 학생 수가 감소하는 시점에는 모듈러 교실을 또 철거를 해서 학교 규모를 또 학생 수에 맞게 조정을 하자라는 것이 저희의 취지입니다.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모듈러 교실 설치 좋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모듈러 교실이 도대체 뭔데? 그리고 학생들이 실제로 모듈러 교실 이 안에서 진짜 안전해?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시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듈러 교실은요, 공장에서 주요 구조체와 내부 시설을 제작을 한 뒤에 학교 현장으로 이동을 해서 설치 조립하는 방식의 교육 시설입니다. 자, 이제 모듈러 교실은 이제 이곳에서 설치 조립이 아니라 공장에서 설치 조립해서 설치를 하고요. 일반적인 임시 시설과 다르게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구조적인 부분이나 안전성, 그리고 소방, 전기, 설비 및 교육 시설 기준 등을 충족을 할 수 있게 설계 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특히 이번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모듈러 교실 역시 단순히 교실을 좀 급하게 만들어서 단순하게 설치만 하는 게 아니라 건축법 그리고 관련 법령에 따라서 행정 절차와 안전성을 검토해서 설치할 계획이라는 점을 꼭 말씀드립니다. 자, 따라서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게 될 경우에도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를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검토하고 설치하고 관리하겠다는 건 말씀을 드립니다. 자, 모듈러 교실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의 우려가 정말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교육부에서 좀 제작한 우리 모듈러 교실에 대한 관련 영상이 있는데요. 잠시만 좀 시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우리 학교에 모듈러 교실 생긴대. 모듈러? 그거 혹시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건물 그거 말하는 거니? 컨테이너 아니거든? 아이, 그게 컨테이너 박스랑 똑같은데 뭘 그래? 어머니, 모듈러 교실은 컨테이너 박스가 아닙니다. 누구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안용환 교수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모듈러 공법은 일반 건축물의 성능과 같은 건물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하여 현장에서 결합하는 건축 공법으로서 현장 작업을 최소화하여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효율도 확보할 수 있어 해외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건축공법이요? 그냥 임시 건물 아니에요? 아이, 뭐, 그걸로 학교를 짓는다는데 좀 불안해서 말이죠. 건물을 만드는 방법으로 크게 현장 시공 중심의 재래식 공법과 공장 시공 중심의 모듈러 공법으로 나뉘는데요. 모듈러 공법으로 시공된 건물도 재래식 공법이 적용된 건물과 시공 방법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그 외에는 차이가 없고 건축법, 소방법 등 법령 기준도 모두 만족하도록 기술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다만 행정적으로 3년 이내로 단기간 사용할 경우에는 마설 건축물, 그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 건축물로 설치됩니다. 근데 그 모듈러 공법이라는 거를 왜 다른 데나 학교에만 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모듈러 교실처럼 모듈러 공법으로 지은 12층 규모의 생활관입니다. 그 외에도 모듈러 공법으로 지은 아파트, 주택, 호텔 등 다른 건물도 많습니다. 또한 ESG 측면의 친환경성, 현장 작업 최소화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모듈러 공법이 다양한 분야에 더욱 활발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 저런 건물들이 다 모듈러 공법으로 지어진 거예요? 겉으로 봐선 전혀 모르겠네. 모듈러 교실은 컨테이너와는 달리 철골보와 기둥으로 된 건물이고 공장에서 층고나 면적을 학교 맞춤형으로 생산합니다. 여름에는 덥고 겨울엔 춥잖아요. 모듈러 교실은 일반적으로 로잉 유리로 된 시스템 창호가 설치되어서 뛰어난 단열 성능도 확보됩니다. 엄마도 알다시피 내가 TV가 있잖아. 그래서 알아봤는데 친환경 자재를 쓰는 데다가 설치가 완료되면 유해물질 방출 여부도 분기들 점검을 통해 꼼꼼하게 체크한다더라고. 그런데 이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면 화재에 취약한 거는 솜씨가 아니에요? 모듈러 교실의 바닥은 콘크리트 재질이고 벽체는 방화석 보드, 그라트울 등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가 적용되어서 화재에 매우 안전합니다. 임시로 설치되는 건물은 그 소방법 적용도 안 된다고 들었는데. 아닙니다, 어머니. 2021년 8월 소방청은 교육부와 함께 임시교사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임시교사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 기준은요, 임시교실에도 일반 학교 건물 수준 이상의 소방시설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는데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 등을 시설 국적에 관계없이 설치하도록 화재 안전 기준을 강화했고요. 또 소방서로부터 설치가 잘 되었는지, 유지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일반 건물을 튼튼하게 지어서 학교로 쓰는 게 낫잖아요. 모듈러 교실은 층고가 높고 채광이 뛰어나서 쾌적하고 안락한 연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의 안전에도 안전을 기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안심하실 수 있도록 저희 소방청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이, 그래, 안전하게 잘 짓겠지 뭐. 너무 걱정하지 마. 네, 이렇게 영상을 보셨습니다. 이제 모듈러 교실이 뭔지에 대한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이제 좀 중요하게 좀 몇 가지 다시 한번 이제 보시면 모듈러 공법과 우리 재래식 공법은 건물로서 차이가 없다. 자, 공장에서 주요 부분을 미리 제작해서 현장 작업을 최소화하는 정식적인 건축 공법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좀 전에 우리 아이들이 춥거나 덥지 않을까라는 이렇게 걱정의 화면을 보셨죠? 그때 로이 유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 창호인데요. 은이라는 이제 막을 코팅을 해서 열 이동이라든지 차단의 기능성이 있는 창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도 춥지 않고 여름에 우리 친구들이 덥지 않도록 시스템 창호가 다 설치가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화재에 취약하지 않냐. 자, 그라솔, 그다음에 내화 단열재를 사용을 한다는 거.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혹시라도 이제 친환경에 또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걱정
걱정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공기질 점검을 항상 거치고 친환경 공기질을 항상 저희가 체크를 한다는 걸 꼭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학습 환경이 떨어지지 않냐라고 고민하실 텐데 좀 전에 설명이 나왔듯이 층고가 높고 채광이 뛰어나기 때문에 일반 교실 이상으로 학습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이렇게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한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우리 모듈러 교실이 어디에 설치가 되느냐 부분인데요. 지금 검토 중인 설치 장소가 바로 불모중학교의 운동장의 일부입니다. 자, 운동장에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게 되면 교실 부족 문제를 해결을 할 수는 있지만, 자, 반대로 우리 학생들이 좀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운동장 공간이 줄어든다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좀 해결해야 되는 과제이죠. 그리고 체육 활동 공간을 좀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될 것인가가 지금 현재 고민에 대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천안시 그리고 교육청은 우리 불모중학교와 운동장 인접을 해 있는 아름드리 공원의 일부 공간을 우리 학생들의 체육활동 공간으로 좀 활용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방안을 함께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우리 불모중학교 운동장 남측에 위치한 아름드리 공원 일부. 자, 그러면은 이제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왜 우리가 사용해야 될 공원을 체육으로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좀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아름드리 공원 일부는 습지 형태로 지금 조성이 되어 있어서 현재는 주민분의 이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공원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들을 좀 고려를 해서 천안시에서는 우리 해당 공원의 일부를 천연 잔디로 조성을 해서 우리 학생들의 체육활동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검토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또한 우리 학생들의 안전 체육 활동을 위해서 천연 잔디 광장의 비구망이죠. 자, 비구망 다 아실 텐데 학교나 체육시설 등에서 공이 벽 밖으로 넘지 않도록 가릴 수 있는 그 메쉬 펜스를 말합니다. 요 구조물도 함께 설치를 해서 필요한 안전시설물들은 같이 설치가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데 자, 우리 아름드리 공원은 학교 그리고 전용 시설이 아닙니다. 소유를 하거나 전용 시설이 절대 아니고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사용을 하는 공원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교육 활동 시간에 체육 활동 공간으로 활용을 하되 우리 학생들의 방과 후나 주말 공휴일에는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는 공동 사용 방식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즉 공원에 이제 학교의 전용 운동장을 변경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모듈러 교실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3년 동안만 우리 학생들 그리고 지역 주민 여러분들이 같이 이 공원을 공동으로 활용해 보면 어떨까라는 활용 방안을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립니다. 자, 모듈러가 또 영구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3년적인 제한 시간 동안에 그 기간 동안만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들 어르신들께서 우리 어른들께서 배려를 해주신다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 수업에 체육 활동을 열심히 잘 하고 3년 뒤에는 오로지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걸 꼭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역시 또 궁금해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교의 학생들을 위한 시설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왜 지역 주민들의 의견까지 물어봐야 되냐라는 의견도 나올 수도 있는데요. 자, 그 이유는 우리 아름드리 공원을 우리 학생들의 체육 활동 공간으로 함께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우리 교육청 그리고 천안시가 이 사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공원은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의 교육 활동, 우리 주민들의 공원 이용이 좀 조화를 이뤄야 되지 않겠냐라는 점을 아주 중요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업은 처음부터 우리 학부모님들 의견뿐만이 아니라 우리 불당이동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함께 듣고 검토해야 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모듈러 설치가 되고 보라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아름드리 공원의 저 보라색 아래쪽에 보면 추가 운동장 조성 부분에 이거는 저희가 예상도인데요. 이런 식으로 잔디 공원을 조성을 하고 안전 펜스를 설치한 다음 아이들이 체육 활동을 한다. 방과 후나 주말
공휴일에는 지역 주민분들도 그곳에 가셔서 운동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3년 뒤가 되면 우리 아이들 저 모듈러가 만약에 철수가 됐을 경우면 이곳을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이곳에서 자유롭게 운동, 경기도 하실 수 있고요. 작은 음악회, 여러 가지 다양하게 활용 방안으로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가 되는 공간입니다. 자, 그거를 좀 꼭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자, 근데요, 여기에서 좀 오해를 좀 하지 않으셔야 되는 부분도 많다는 건 잠시 후에 제가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지금 현재의 우리 중학교에서 운동장에 모듈러가 설치가 되고 우리 공원을 함께 이용을 할 경우에는 이런 그림이 나온다라는 걸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가 공원 위치, 습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천연 잔디 운동장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천안시와 교육청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여러분들께 이런 방안을 좀 제시를 좀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전 설명회 그리고 공청회 설문조사 역시 이런 이유에서 우리 불당 이동 전체 주민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공청회와 좀 설문조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공청회는 다음 주 26일이죠. 수요일 오후 6시에 개최를 합니다. 자, 설문조사는 공청회 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이 될 거고요.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학교 종이나 이 알림이를 통해서 안내가 되고 우리 설문조사 URL 또는 QR코드를 통해서 참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는 각 아파트에 게시되어 있는 안내문이나 좀 현수막에 표시된 QR코드를 통해서 설문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설문조사 결과는 공청회가 종료된 직후에 현장에서 바로 확인을 하고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사실 당초에 저희가 이 투표 시스템들을 많이 고민을 하면서 선관위 투표 시스템도 저희가 고민을 했는데요. 이 부분을 사용을 하면 여러분들의 개인정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또 고려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좀 아파트 아이 시스템을 당초에도 저희가 투표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우리 천안시와 그리고 불당이도 주민센터 통해서 또 알아봤지만 사실 그 아파트 아이라는 그 시스템 안에서는 관리 규약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곳에 들어가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관리 규약들이 없다고 하셔서 저희가 사용을 할 수가 없게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투표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혹시라도 입주자 회의에서 혹시 그 회에서 우리는 아파트 아이 시스템을 해줄 수 있다라고 허락을 해주신다고 하면 저희는 감사하게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라도 저희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번 설문조사에서 또 이제 두 가지 방안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선택지 A입니다. 아름드리 공원 공동 사용과 모듈러 교실 설치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통학버스 확대의 운영입니다. 자, 근데 첫 번째 아름드리 공원 공동 사용과 모듈러 교실 설치 부분에서 학부모님들께서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모듈러 교실 설치를 한다고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통학버스를 중지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듈러 교실 설치와 통학버스 운행이 병행이 된다는 말씀이고요. 자, 그러면 선택지 B. 만약에 반대 의견이 많으셔서 모듈러 교실을 설치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아름드리 공원도 사용을 못하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요. 통학버스가 지금 운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더 저희가 추가적으로 확대를 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거를 선택 B에다가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두 부분을 오해하지 않고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투표에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설문조사 결과 의견이 충분히 모이지 않아서 만약에 모듈러 교실을 설치 추진이 어려울 경우에는 우리 B가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선택지 A에는 공동사용 모듈러 교실과 통학버스 운영이 병행이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 설문조사는 우리 모듈러 교실 설치가 되지 않을 경우에도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교육청에서 대체할 수 있는 통학 대책을 함께 제시해 드리는 거니까 좀 참고 좀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제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많은 질문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왜 65%라는 기준에 있냐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주민과 우리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듣고 중요한 교육청 정책을 좀 결정을 할 때는요. 어느 정도의 찬성이 있어야지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사업에서 이러한 기준을 좀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충청남도
교육감이 우리 고등학교에 입학 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죠. 제3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으로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해당 조례는 충청남도의 고고평준화와 그리고 관련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과 우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우리 100분의 65 이상의 찬성을 하나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고교 평준화 역시 우리 지역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결정되는 중요한 교육 정책인 만큼 어느 정도의 찬성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 그 결과 65%라는 기준을 조례에 명시를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서도 해당 조례 여론조사 기준을 참고해서 65%라는 자체적인 판단 기준을 좀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서 공원 공동 사용 그리고 천안 불무중 모듈러 교실 설치해서 65% 이상이 나올 경우에 우리 주민 여러분들, 학부모님들의 정책 추진 동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는 이제 후속적인 행정 절차를 좀 추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설문조사는 우리 교육지원청이 우리 사전에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QR코드를 통한 자율응답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중복 응답을 좀 방지하고자 우리 주민번호 앞자리를 입력하도록 할 거고요. 우리 개인정보 동의를 통해서 불당 이동 주민 여부를 확인을 하고 성명과 전화번호 주소를 입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자, 우리 온라인 자율응답 방식의 특성상 응답자가 허위로 입력하는 행위까지 저희가 100% 차단을 하는 데는 사실 현실적으로 한계가 좀 있다는 점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도 알고 있고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좀 허위 입력이 가능하다는 좀 추상적인 가능만으로 우리 실제 주민과 우리 학부모분들 응답까지 모두가 허위라고는 저희가 단정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조사 방법상 한계를 좀 감안을 하면서도 우리 주민과 학부모가 의견을 좀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을 하고 그리고 중복응답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좀 필요한 절차를 마련해서 설문조사를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좀 이번 사업을 간단하게 좀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불무중학교에서는 교실이 많이 부족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고민 끝에 우리 불무중학교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듈러 교실을 12시를 설치를 하면 어떨까라는 방법을 저희가 고민을 하게 됐고 자, 올해 중축한 보통교실 6실과 총 12개가 합쳐진 18개실이 보통교실이 확보가 된다 하면 우리 모듈러 교실을 학교 운동장에 설치를 하고 대신 우리 아이들이 체육 활동을 어디서 또 이거를 또 보충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천안시 그리고 교육청에서 안전하게 우리 아름드리 공원에 우리 일부를 같이 천연 잔디로 조성을 해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들이 공동으로 사용을 하다가 차후에는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자유롭게 더 많이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가면 어떨까라는 고민과 이렇게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자, 결국 이 사업은 단순하게 학교에 모듈러를 설치를 하자가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의 학습 후원 그리고 체육 활동이 함께 확보가 돼야 된다는 거를 좀 저희도 고민을 해야 하고 우리 학부모님들과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고민을 좀 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공원을 함께 활용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우리 아이들이 잘 사용을 하고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서 더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들을 좀 찾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건의를 좀 드립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좀 덜 고민을 하고 덜 걱정을 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께서 조금만 3년이라는 시간을 좀 배려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어른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아마 우리 학생들이 잘 사용을 하고 3년 뒤에는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 잘 돌려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의 이 공원 모습이 아니라 3년 뒤에 천연 잔디 공원이 생긴다는 그 모습을 좀 상상을 해주시고 그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서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하셔서 투표에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공원 사용과 우리 천안 불무중 모듈러 교실 설치에 대해서 사전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잠시 후에는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에는 뭐 찬성하시는 의견뿐만이 아니라 반대하시는 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내주시면 저희가 정성껏 좀 답변을 좀 드리고 다음 공청회 때에도 저희가 같이 또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두 가지의 안, A과 B 안 중에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라이브 송출로 보셨던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 학부모님들께서도 잘 신중하게 고민해 주시고 생각해 주신 후에 투표에 정성스럽게 좀 한 표를 좀 선사해 주시면 저희가 그 의견을 소중하게 잘 받아서 빠르게 대처해서 저희가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드린